여러분, 어제도 화장실 때문에 새벽에 눈 뜨셨나요?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 그런데 갑자기 몸이 먼저 깹니다. 조금만 참자. 5분, 10분 버텨도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차가운 바닥을 밟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이미 잠은 달아났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물 마시는 방식을 바꾸세요.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양말 한 켤 내면 됩니다. 발이랑 소변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이따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저녁은 담백하게 드세요. 짠 국물, 찌개 대신 구이와 나물로요. 이것만으로도 밤중 신호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에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겨울에만 유독 이런지부터 짧게 설명하고 바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꼭 겨울에만 이럴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셨죠?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이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2분만 집중해 주세요. 겨울에는 땀이 거의 안 납니다. 여름밤에는 자면서도 땀을 흘립니다. 눈에 안 보여도 피부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이 경로가 막힙니다. 몸에 들어온 물이 땀으로 못 나가니 소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위가 몸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추우면 손발 혈관이 수축됩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요. 그러면 손발로 가던 혈액이 심장과 신장 쪽으로 몰립니다. 신장은 혈액이 갑자기 많네? 몸에 수분이 많은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내보내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밤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덜 느낍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 있으면 이 변화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왜 꼭 밤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난방까지 더해지면요. 따뜻한 실내에 있으면 편안해 보이지만 몸은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체온 조절이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겨울밤이 유독 예민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땀이 안 나서 수분이 소변으로. 둘, 추워서 혈관 수축, 신장이 착각. 셋, 밤에는 조절이 느려서 신호가 또렷.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낮 시간 오전에서 오후 6시 물 충분히 마시세요. 한 번에 한 컵씩도 괜찮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드세요. 저녁 6시에서 9시 물을 끊는 게 아니라 마시는 속도를 늦추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목마를 때 한 모금씩만 적시세요. 잠들기 2시간 전 9시에서 11시 물은 거의 드시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하고 자기 직전에 물 한 컵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끊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세요?
밤에 목마를까봐 침대 옆에 물 한 잔 놔두고 주무시는 분들, 밤에 깨서 습관적으로 물 한 모금 마시는 분들,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물 마시면 한두 시간 뒤 또 깨고, 또 물 마시고 또 깨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 옆 물잔 치우세요. 대신 낮 동안 충분히 드세요. 처음 며칠은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 저녁엔 물을 적게 마셔도 되는구나 몸이 배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더 만들게 합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드시지 마세요.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바꾸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땡땡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매일 밤 3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물 마시기만 조절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천천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3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3번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달라지냐며 눈물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6시 이후로는 물 마시는 속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거의 안 마시는 겁니다. 이제 2번째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발이랑 소변이 무슨 상관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신장도 차가워집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늦게 도달하죠. 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모드에 돌입합니다. 추워. 중요한 장기부터 지켜야 해. 그래서 손발 혈관을 꽉 조입니다. 그러면 심장과 신장 쪽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장은 혈액이 많아지면 소변 만들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즉, 발만 따뜻하게 해도 이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발이 따뜻하면 혈관 수축 안함, 혈액이 고르게 흐름, 신장이 착각 안함, 소변 신호 줄어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수면 양말 신으세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양말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요. 약간 여유 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재질은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소재가 좋습니다. 양말 신고 자면 불편한데요? 처음 2, 3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없으면 이상합니다. 발이 따뜻하니까 잠이 더 잘 오네. 이런 경험 하실 겁니다. 잠들기 전 족욕 10분. 뜨거운 물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에 10분만 발 담그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엔 효과가 좋습니다. 족욕하면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10분 금방 갑니다. 족욕 후에는 물기 잘 닦고 바로 양말 신으세요. 아랫배도 따뜻하게. 신장이 있는 부위가 허리 뒤쪽 아랫배 근처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을 10분에서 15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나요?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짝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 때는 치우세요. 자다가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땡땡님 경험담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발이랑 소변이 무슨 상관이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늘 한 번만 깼네. 일주일 후에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양말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지금은 겨울마다 꼭 신으신답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양말 한 켤레면 됩니다. 시중에 수면 양말 파는데 없으면 집에 있는 두꺼운 양말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발목까지 덮이는 거, 너무 안 조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배운 것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물 조절, 두 번째 발 따뜻하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담백하게 드세요. 짠 음식, 국물 많은 메뉴는 수분을 몸에 오래 붙잡아둡니다.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저녁에 짜게 드시면 밤새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다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피하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만두국,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추천합니다. 생선구이, 두부구이, 나물 반찬, 된장국, 국물이 먹고 싶은데요? 드셔도 됩니다. 단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그리고 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서울에 사시는 이땡땡님도 처음엔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았습니다. 국물은 반만, 간은 싱겁게.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제는 싱거운 게 오히려 더 좋네요. 입맛도 바뀌셨답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 한번 꼭 다녀오세요. 아직 안 마려운데요 싶어도 한번 다녀오세요. 억지로 참다가 자는 것보다 비우고 편안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땐 꼭 병원 가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2주 해봤는데도 소용없다면, 또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하나, 소변에 거품이 30초 이상 안 사라짐. 단백질이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둘, 밤에 3번 이상 깨는 게 한 달 넘게 지속. 신장 기능 확인 필요해요. 셋, 다리, 발 붓기가 아침에도 안 빠짐. 수분 배출 문제일 수 있어요. 넷, 소변색이 콜라색 또는 붉은색. 즉시 병원으로. 다섯, 극심한 피로 3주 이상. 신장 기능 저하 의심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과나 비뇨기과 가세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관리 가능합니다. 늦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 저녁 6시 이후 물 마시는 방식 바꾸기. 천천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거의 안 마시기. 둘, 발 따뜻하게 하기. 양말 신고 족욕 10분. 셋, 저녁 담백하게 먹기. 국물 적게, 싱겁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오늘 밤 하나만 고르세요. 나는 물 조절이 쉬울 것 같아. 그럼 그것부터. 나는 양말 신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그것부터. 하나만 3일 해보세요.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괜찮으면 하나 더 추가하세요. 완벽하게 안 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3번 깨던 게 2번으로, 2번이 1번으로.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그래.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겨울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양말 하나 신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활기백세였습니다.